네, 이슈진단 금요일 코너 IT 전문입니다. 또 이 기업에 주목하라 이렇게 또 들고 오셨으니까 무슨 기업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은 끊임없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네. 잘 되는 기업은 잘 맞습니다. 되는 건데 주가는 뭐 매번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네. 우리 개별주는 또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복될 때 그런 기업들이 가치를 다시 받으니까 네네. 우리 이형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리스트업을 잘 시켜놓고 관찰하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네. 자, 오늘은 타이틀은 나왔습니다. 네. 뭐 최대 수주, 네. 최대 실적 전망 어떤 기업? 네오셈입니다. 네오셈. 네, 네오셈. 익숙하진 않은데. 네네. 네오셈. 네네. 작은 회사고요. 네. 네. 원래 반도체 후공정 테스터 업체고요. 지금 SSD 테스터, 그러니까 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 메모리, 테스터. 그거 네네. 뭐지? 저장 장치. 네, 그렇죠. 낸드 플래시 덩어리죠. 네. 네, 거기 세계 1등입니다. 뭐 워낙 또 작은 시장이긴 하지만 여기서 또 1등을 하는 회사고요. 전체 매출의 한 80%가 이제 SSD 테스터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 정도가 버닝 테스터. 네. 이제 열에서 이제 반도체가 잘 작동하는지 이제 테스트하는 게 이제 그런 쪽이고 나머지가 이제 뭐 상품이나 뭐 용역 이런 쪽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쟁사는 뭐 유니 테스트 그리고 뭐 엑시콘, 디지털 프론티어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유닛 테스트는 상장 기업으로 익숙하고 네네. 엑시콘도 상장 기업입니다. 상장된 네네. 디지털 프론티어도. 디지털 프론티어는 아마 비상장 DI라고 거기 자회사일 겁니다. 네. 네. 싸이 아버지. 아, 예. 자, 네오셈의 네네. 매출 비중. 아, 싸이 네네. 갑자기 꺼내가지고. 아, 네네. 싸이 신규 앨범 나왔다 그래서. 네네. 그렇게 연관짓지는 않을 거고. 아, 네네. 네. 네오셈은 싸이하고는 네네. 관계없습니다. 네네. 자, 어떤 뭐 매출의 비중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주로 SSD 테스터라는 개념이 네네. 좀 강한 것 같고. 네네. 수주 실적 올라오는 것 같고 시가총액은 1,500억대. 네네, 맞습니다. 2022년도 올해에 이제 네. 서버용 뭐 DIMM 네네. 이 뭐죠? DIMM이? 이제 그 디램을 이제 그 모듈화하는 이제 그 모듈인데요. 덩어리?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램을 DDR5 같은 경우는 이제 디램을 만들잖아요. 네. 이거를 또 여러 개를 또 PCB에다가 올려가지고 이제 메모리 카드처럼 딱 꽂잖아요. 컴퓨터에.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서버에 보통 이렇게 맞습니다. 네. 끄떡끄떡 서버용도 하는. 있고 PC용도 있는데 이제 네. 지금 이야기하는 건 대부분 서버용 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2022 올해 이 네. DIMM 자동화 테스터 네네. 이쪽 아이템이 뭐 신규 성장 동력입니까? 일단 DDR5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많이 바뀝니다. DIMM 자체가. PMIC가 원래는 메인보드 쪽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DIMM 쪽으로 올라오고요. 그리고 뭐 데이터 에러 커렉션 코드 뭐 칩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칩들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PCB에다가 여러 가지 칩들이 올라가면 테스터 자체도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검사하는 이제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쪽으로 계속 확장을 하는 그림입니다. 네. 버닝 테스터 거래선이 또 네네. 확대된다고요? 네네. 뭐 어떤 거? 원래 100% 삼성전자 쪽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최근에 SK 하이닉스 퀄 지금 테스트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되면 앞으로 업사이드가 크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인텔 레드 사업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인텔 쪽에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라인 네. 타고 들어가는. 네네, 맞습니다. 네. 좋아요. 5세대 SSD 테스터 시장 개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커지고 있습니까? 네네. 이거 어떤 의미죠? 어떻게 보면 작년 5세대?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네. 결국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가 늦게 출시돼서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니까 여기에 또 기대 수혜감이 있는 겁니다. 약간 비슷한 그림으로는 아비코 전자 같은 비슷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비코 전자나 이제 작년에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를 기다리던 회사들이 DDR5 모멘텀으로 기다리다가 결국 이게 늦게 출시돼서 피해를 봤는데 최근에 막 주가가 좋은 흐름이잖아요. 네. 똑같은 글고요. 왜냐하면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에 맞게 이제 그 5세대 SSD 쪽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유일하게 지금 퀄을 받은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퀄 테스트, 네네. 퀄리티 테스트, 품질 네네. 테스트죠. 맞습니다. 네. 올해 그래서 실적 전망은 어떻게 네네. 좀 나와요? 일단은 이 회사가 올해 한 570억에 영업이익 130억 정도를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570억에 130억. 130억? 네네. 오, 이렇게 세게 나오네? 네네. 마진율이 이렇게 좋나? 네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향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왜냐면 네네. 지금 900억에 한 300억 영업이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추정치가? 네,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한 건데 왜 물론 이혁수 그러냐면 대표가. 네네. 왜냐하면 지금 수주 공시 나온 게 650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회사에서 수주가 공시가 나가야 될 게 한 200억 정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좀 이제 한 150억 정도 애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수주가 예상보다 늘어났냐면 네. 마이크론에서 한 500억 정도
예상이 없던 게 수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일단 요 가이던스 자체가 상향 조정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이혁수 대표가 추정컨대 그죠? 네네네. 네. 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확실합니다.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전에 이제 뭐 기자를 하셨을 네네. 때는 네네. 이제 단독 보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네. 기자는 아니니까 지금 네. 그렇게는 맞습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네. 않습니다. 마이크론 쪽에 이제 마진율이 좋습니다. 마진율이 네, 좋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영수 대표가 얘기하니까 근거가 좀 있어 보이네요. 네. 네. 자, 네오셈을 빨리 끝낸 이유는 뒤에 이제 네네. 다른 거 리뷰하려고 네. 빨리 끝냈어요. 네. 자, 네오셈은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작지만 1,500억짜리인데 뭐 네네. 내용이 그렇답니다. 뭐 거래는 아직 많이 활발하게 되지는 않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량이 어디 좀 잠겨 있나요, 이게? 네,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뭐 많은 회사도 아니고요. 상장 주식 수 자체도 뭐 이게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37억이니까 네. 자본금 37억 얘기한 네네. 겁니다. 자, 네오셈 생소하지만 잘 지켜보자 들어봤고. 네. 자, 이제 문의들이 좀 많이 오는데 첫 번째는 한미반도체 실적 네네. 얘기들을 좀 네네. 공유하시는데. 네. 5월 4일날? 네네. 5월 4일 날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했고요. 네. 장 마감 이후로 이제 실적 발표를 했고 매출은 생각보다 안 좋았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0% 빠졌고요. 근데 그건 이미 뭐 네네. 예고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이익이 10% 늘었어요. 아, 이익률은 올라갔네. 네네. 왜 그러냐면 이익의 절대치가 늘어난 건가? 이익률이 늘어난 건가? 이익의 절대치가 절대치가. 늘었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가격을 올린 것 같습니다. 판가를. 아무래도 재료 가격이 네네. 이제 계속 네네. 올라가니까. 그렇죠. 판가 올리죠. 뭐. 중요한 게 이제 그 매출이 줄고 이익이 늘면 이게 불황형 흑자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나사 하나부터 다 깎습니다. 우리 같이 공장 갔다 한번 왔잖아요. 봤었죠. 네. 절삭을 해줘. 그렇죠. 거의 무슨 중공업 회사 같이 네. 다 이 기본 자재까지 다 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지금은 물동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하역을 못해서 이런 영향이 있는 거지 오히려 수요 쪽은 굉장히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지금 받아놓은 기수주 잔고가 한 1,800억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지금 30%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오더 커스트는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2분기에 한꺼번에 밀어낼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또 판가는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익률 자체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화면에 차트 나왔는데 네네. 액면가를 네네. 분할을 하는 바람에 차트가 지금 연결이 안 네네. 돼가지고 이렇게 툭 떨어져 보이는 거. 네네네 맞습니다. 착시죠, 착시. 네네. 네, 지금 보신 차트 말고 그렇죠. 이제 본인들이 쓰시는 증권사 HTS를 하면 이제 환산해서 이 주가 이렇게 흘려면 보여주니까 그거 그렇죠. 참고해 주시면 되고. 지금 뭐 그 분할제 가격으로 한 29,000원, 네. 29,100원 정도로 보시는 게 맞고요. 액면가를 2분의 1로 쪼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의 포인트는 네네. HPSP. 네네 맞습니다. 그 상장을 지금 신청을 한 걸로 네네. 아침에 쭉 돌리던데. 조만간 이제 상장하는 걸로 올해 연내 상장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회사가 12.5% 그리고 이제 거기 곽동식 부회장이 12.5% 25%를 가지고 있고요. 이대주주. 네네 이대주주고 추가로 주식을 더 매입하면 이제 자회사로 편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HPSP라는 기업을 이제 네. 상장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네. 대부분 모르시는데 어떤 기업? 일단 TSMC 쪽에 주로 납품을 하는 회사고요. 네. 이제 그 어떤 중수소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걸 어널링이라고 또 네네, 표현을 맞습니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뭐. 보통 어널링 이러면 우리가 이오테크닉스를 네네. 이제 후공정 쪽에서 그렇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도 이제 HPSP라는 물론 분야가 좀 다를 수는 네네. 있지만 어널링 말씀하신 네네. 그런 일단 뭐 어닐링이라는 거는 이제 뭐 그 열을 줘서 이 물성을 바꾸는 건데요. 물성을 왜 바꾸냐면 전자 이동 모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바꾸는 건데요. 그게 레이저 가지고 지지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죠. 중수소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HPSP가 하는 방식은 저온에서 가능합니다. 네. 400도의 저온 공정이 로우 가능하기 템퍼리,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안정성을 주는 거죠. 기존의 어떤 회로를 손상시키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 효율성이 높은 거고요. 이게 지금 4세대, 4나노, 3나노 이런 차세대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장비 기술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기존에는 이 패스베이션이라고 해서 계속 회로를 수직으로 쌌잖아요. 이거를 위에서 살짝 눌러주는 건데요. 그러면 이 단차를 한 15%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칩 업체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유용한 기술인 거거든요. 네. 이런 쪽을 좀 중요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HPSP라는 기업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네네. 2대 주주가 한미반도체. 네, 맞습니다. 물론 뭐 HB 테크놀로지도 자기네 지분이 있다고 이제 뭐 네네, 얘기들 있습니다. 하시- 네네, 있죠, 있긴 네네, 있죠. 있습니다. 네. 아, 한 3대 하여튼, 주주, 뭐 4대 주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IT 쪽에서는 상당히 핫한 이슈긴 해요. 반도체 네네, 쪽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 여쭤봤고.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가까이 나옵니다. 50%. 여기서는 예, 네. HPSP는. 하여튼 그래 한미반도체는 지금 주가는 뭐 실적 1분기는 무거울 거라고 예고를 해주셨고 네네. 그에 따라 주가는 좀 네. 전체 시장 영향도 받는 것 그렇죠. 같고. 2분기는 기저 효과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겁니다.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또 뭐 셧다운, 락다운 해버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물론 변수가 또 생기면 네네, 변수는 뭐 모르겠지만. 있지만 네. 지금처럼 중국이 그렇게 경제적인 어떤 타격을 감수하고 지금처럼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자, E&D를 네네. 지난주에 네네. 하신 네네.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주가도 지금 네네. 여타 종목이나 상황에 비하면은 강합니다. 네네. E&D 리뷰. 네네. E&D는요, 이제 원래 그 어떤 그 디젤 어떤 그 매연 저감 장치 그리고 네네. 이제 촉매 이런 걸 하는 회사인데요. 그렇죠. 신성장 사업으로 이제 양극재 쪽에 이제 어떤 그런 그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주 초에 네네. 그래요. 제가 일발장단에서 한번 네네. 이영수 대표 거 주워 먹었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그 설비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거의 완공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아마 벨기에 유미코어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벨기에 네네. 유니코어. 예, 네. 세계 1위 양극재 업체고요. 네. 오늘 주가가 뜨는 거는 지금 LG 화학이 인수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 네. LG 화학이 해외 업체를 네네, 유미코어를 인수한다는 아, 이게 유니코어구나. 네네네, 맞습니다. 먹을 수 있나? 규모가 그렇게 돼? 충분히 인수할 수 있죠. 네, 자금력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 네. 오. 뭐 예, 필요하면 인수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예, 지금 E&D 같은 경우는 벨기에 유미코하고 굉장히 좋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술 협력 네네, 계약인가 그렇죠. 뭐 있던데. 이 양극재를 어떤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 계속해서 니켈 비중을 높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니켈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어떤 그 소재 자체를 물성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밀입자 거의 미세먼지 수준으로 잘게 쪼개면 이게 또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미코어에다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게 지금 한 5천 톤 연간 캐파가 되는데요. 이게 증설을 완료. 네네 증설 올해 하반기? 네네 아니요 조만간 됩니다. 되나? 네네 하반기부터 실적이 잡힐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네.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9금에서 이따가 하겠습니다. 유튜브 저랑 같이 하시면서 오늘 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애플 향, 뭐 대만 얘기 뭐 네네.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네네 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주치과 한 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따가 제가 지난주 안 유튜브. 했습니까? 네. 자,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가 오늘 네오셈이라는 새로운 기업을 또 네네. 알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